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7월 24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백아연 씨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어떤 노래요?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네. 또 장중 신곡가를 경신했다가 결국은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프닝 벨 때 조금 기대했는데 결국은 이제 막판에 조금 이렇게 힘을 빼고 있죠. 예. 근데 그래도 조금의 희망은 외국인은 안 나가고 기관도 안 나간다. 개인이 많이 팔았죠. 네. 8,753억.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요거 합쳐서 한 7,800억. 요 정도로 샀고 네. 개인은 팔고. 예,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마지막까지도 지금 지수가 내리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3,237까지 갔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왔습니다. 현대차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 3,100에서 3,200 여기를 무조건 박스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의 오늘장 총평 들어보자면 하창원 본부장님. 뭐 반도체가 밀리면서 좀 지수는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뭐 2차 전지 엄청 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랑 방산, 변압기 다 좋았죠. 그래서 그렇게 큰 뭐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증권이 이런 거 좀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요 정도는 사실 언제든지 반도체가 뭐 미국장에서 좀 연속적으로 올라가면 뭐 충분히 지수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저는 2차 전지가 안 빠져야 된다. 안 빠져야 된다. 네, 오르지 않더라도 유지만 잘 해주기만 한다면 반도체 쪽은 뭐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안 빠지는 상황에서 조방변은 이미 한번 가격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걔네는 그렇게까지 크게 안 떨어질 거고요. 조방변 원전이 좀 버텨주는 상황에서 반도체랑 뭐 증권 그 다음에 이제 상법 개정으로 해서 지주사들 이런 애들만 좀 올라준다면 뭐 충분히 재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순환매에 좀 그 포커스를 많이 그냥 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발레로님께서는 확실히 버겁다. 뭔가 큰 게 필요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또 위에 그 카르페디엠님께서는 하이닉스 최대 실적 발표 후에 보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은트윈스님께서도 하이닉스 실적 컨콜에 대한 패널 의견 좀 부탁드려요. 명현커님 말씀하셔서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와 그리고 실적이 나온 것과 그리고 미국에서의 반도체 움직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일단 오늘 장에 대한 총평? 네, 뭐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위아래가 달라갖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뭔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를 하지 마라. 그리고 매조해야 되는 단계 매우 정밀하게 이게 상승각도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눌릴 때만 접근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조심스럽게 경계감을 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오전에 막 올라갈 때는 어제까지 내가 들어간 포지션만 가만 가지고 있는 거지 거기에 이제는 와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는 오늘 뭐 전체적으로는 한데 고점을 잡은 사람들은 한 1, 2% 이상 빠졌을걸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언제 접근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올라간 상태니까.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빠지고 뭐 안 빠지고 뭐 그러면 다른 게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는데 자기 갖고 있는 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내려갈 때 매저를 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뭐 차익 실현을 꼭대기에서 꼭 해라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확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뭔가 something wrong 하면은 의외로 물릴 수 있다. 탄약을 다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탄약을 다 쓴다는 해가지고 20% 가지고 더 먹겠다 이렇게 달지 말고 이미 포지션 가지고 내려갈 때 너무 과한가 그때만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3,200이면 이게 만만한 숫자는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그 어디지
어디지? 어느 증권사에서 외국계에서 4천 또 불렀더라고. 아, 노무라인가? 아, 노무라다. 노무라. 4천 불렀는데 내용을 봤어요. 뭐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 전망 없이 그냥 PER 15배 따라서 한 거예요. 곧 될 것처럼. 그런 일 없습니다. 네, 그런 일 없으니까. 왜요? 왜 없어요? 우리나라 15배 안 추려지는 거예요. 아, 15배를 안 그럼 쳐준다? 미국이 아마 30배 갈걸요? 그러면 그것도 23배, 30배 가는 거하고 우리가 10배에서 15배 가는 거하고 이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멀티플만 가지고 가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2,300에서 2,600에서 3,000에 왔기 때문에 욕심을 좀 버려놓고 현실 파악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부심 갖는 거하고 그냥 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15배 쳐주는 게 아니에요. 뭐 저기 독일하고 일본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시간 걸려서 15배 했는데 우리가 고작 이거 한다 그래고 갑자기 10배 한 게 15배 됩니까? 그거는 외국계에서 이제 늦게 부르는 거니까 그런 거 현혹해갖고 오늘 아침에 아 이제 다 끝났다 싶어갖고 있는 게 현금이 85% 들어있는데 또 15%막 태우고 그 꼭대기 또 잡히고 이렇게 하면은 백날 소용이 없지. 그건 잡히면 이제 내려올 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썸씽 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는 여기서 오늘 바닥에서 오늘 지금 파는 건 바보가 되는 거지 또. 내일 어떻게 좋은 소식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타이밍 잘못 맞추면은 3,150에 3,2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7% 정도 마이너스 되기 딱 좋다. 지금 2주 반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네. 예, 3,100에서 3,200. 오늘 하창범 본부장님, 오늘 장중에 3,237 신고가를 장중 신고가를 찍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서 결국 보합으로 끝났다는 건 무언가 매가리가 없다 쪽에 한 표를 더 줘야 됩니까? 저는 신고가 찍은 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뭐 못 올라가는 것보다는 찍는 게 훨씬 낫죠. 네. 그래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제 뭐 윗꼬리가 달려가지고 뭐 이게 막 20선 이탈되고 막 완전 박살이 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조정 나올 수 있죠. 뭐 그렇다고 뭐 수급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고 개인만 팔고 외국이 또 왕창 샀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마 2차 전지 물량의 확률이 높아요. 2차 전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은 갖고 계셨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밑에서도 있는데 보세요. 여기 26만 원에서 지금 요만큼 올라오면은 예. 가격이 이따만큼 이거 거의 뭐 야수들이 들어온 건데 네. 거의 38%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 들어갔었던 사람들은 다 탈출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 좀 욕심내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나오는 거죠. 왜냐면 물타기를 했을 확률이 높으니까. 뭐 그러면은 요 물량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요즘에 어쨌든 좀 바닥권의 연속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 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 그 2차 전지 하고 계신 분들도 막 지금 LG엔솔이 막 50만 원 이렇게 간다고 생각 안 하실 거잖아요. 예. 가봐야 여기 요 정도 이게 퍼센테이지가 크긴 하지만 요 정도까지를 아마 최대치로 보고 있을 거야. 아마 차트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면 뭔가 어떠한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신고가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산업군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매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2%씩 오르면 지수는 다시 고가 찍을 거예요. 이 상태 유지되면서. 그래서 그게 막 크게 어려운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 2차 전지가 안 빠지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개인이 나간 건 오히려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걸까요? 원래 2차 전지는 외국인이 올리고 이제 개인이 사서 고점에서 물리면서 외국인이 텁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털면서 올라가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약간 기분 탓도 좀 큰 것 같아. 갈 것 같았는데. 네, 오프닝 벨 할 때는 거의 탓이었어요? 힘차게 했지. 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니 나는 한 3,500 바로 갈 줄 알았지. 아니, 저 오늘 연고점이라서 빨간 옷 입고 빨간 왔거든요. 옷. 아 뭐지? 뭐야 이거. 이랬거든. 요거 오프닝 벨 끝나고 좀 무거운 뉴스를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이거 저 장례식 넥타이 하나 하고 왔거든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도 빨간불로 끝났고. 근데 이제 기분 탓이 좀 큰 것 같고 일단은 뭐 고점을 찍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게 또 어쨌든. 의미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땡땡땡 한번 쳐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네 땡땡땡 해주고 계십니다. 드가님 네. 발사해 주셨고요. 리미티비님께서도 땡땡땡 목표지수도 0.8 곱하기 그러니까 목표 주가 곱하기 0.8 80%.
정도 하면은 목표 주가, 목표 지수도 한 3,200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정수원님 땅땅땅, 짜니님 3,500 신고가 계속 찍으면 가는 거야 말씀해 주셨고요. 권종근님, 대박양봉님께서 ABL 바이오 가자. 오늘 또 외국인 순매수 2위인가 3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맙소사돌님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분석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긴자선영님께서는 날씨도 더운데 장도 안 좋고 축축 처지는 하루입니다. 내일은 38도라는데 좀 올라야 힘이 날 텐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지개님은 더위 조심 땡땡땡. 네. 예, 원라이트님, RMBM님, 탈감님. 네, 저 미그나이트님, 네, 쟈니님, 네. 어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슈퍼챗도 꽤 보내주셨는데요. 네. 미그나이트님께서 2,000원. 본부장님 하나비전 감사합니다. 바이오포트 어떻게 보시나요? 관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성킴님께서도 2,000원. 오. 일렉트릭 쇼크. 어. 예,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기분은 기분이고 또 냉철하게 네. 또 열정을 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또 내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마감 시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3,190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대금은 거의 13조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809포인트로 이제 마이너스 0.45% 빠졌고요. 거래대금 6조. 거래대금은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차이가 크죠. 코스피가 193종목밖에 못 올랐어요. 근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어. 상위로 많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13종목, 이것도 한 3배 정도 차이 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쏠리는 쪽에 쏠렸을 뿐이지 뭐 전반적인 요즘의 분위기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자금이 크게 묵직하게 이동할 수 있는 쪽들만 왔다 갔다 했고요. 차익 순매수가 모처럼 이렇게 좀 많이 나와서 요거는 향후에 한 파생에 대한 그런 수급 기조를 적어도 뭐 한 3거래일 정도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차익이 요즘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은 한 8천억 정도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급이 이게 오늘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개별주로 좀 들어가긴 했더라고요. 연속성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개인이 상당히 많이 턴 거는 저는 2차전지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증시 자체를 비관해서 판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미니 지수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 나스닥이 날뛰어서 만약에 오늘 많이 올라가면 다음 거래일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미니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시아 전반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니케이 같은 경우도 1.59%. 뭐 여기는 이제 무역 협상만 되면 날아가는 거고, 베트남도 신고가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협상만 되면은 그냥 롱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케이 3.5% 오를 때 우리나라도 되면 3.5% 정도 오를 수 있다 얘기 드렸는데, 네. 뭐 이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뭐 애널리스트 커버 나온 거 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지연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그거를 증명을 하죠. 이제 1367원대, 이게 90원대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관세, 유럽에 대한 관세, 이 한 방으로 환율은 한 3%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그다음 금이라든지 기타 부분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뭘 물어봐야 되나? 그러게. 뭐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더 가요? 협상 그러면- 결렬된 거 뭐 이런 거 물어볼까요? 아, 그거 이따가 물어보고.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하창 본부장님은 계속해서 상승의 힘은 남아 있다,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라고 쪽으로 무게를 더 많이 두시는 거죠. 네, 뭐 추세가 전혀 깨진 게 없어가지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안 깨졌는데 그 동력을 잃었냐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있죠. 요 화면 보여주시면 네. 그런 질문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내용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올라온 다음부터는 사실 음봉이 더 많기는 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물어봐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음봉도
이게 전날 음봉보다도 위치가 높으면 어쨌든 양봉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음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단순히 이 흐름만 보면은 불안할 수 있죠. 왜 계속 못 올라가네? 그리고 계속 음봉이네? 차익 많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추세가 완전히 돌변을 하느냐 안 하냐예요. 근데 이제 추세 돌변을 아직은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추세가 깨졌을 때 그럴 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주요 산업군들 중에서 분명 이제 삼성하이닉스가 안 움직이면 지수가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근데 예. 잘 안 움직이던 이제 바보형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많이 움직인 상황이고, 또 이제 든든하게 지수, 뭐 제가 반도체 없으면 지수 못 올라간다고 했는데, 물론 하이닉스가 같이 많이 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주역이었던 조선이라든지 변압기, 그다음 방산 뭐 이런 거 다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지수가 막 엄청 세게 밀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요 장중에 자동차는 관세 타격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아예 대문짝만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건 어쩔 수 없이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체감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여쭤보는 거는, 지금 코스피가 1, 2, 3, 4, 5, 1, 2, 3, 4, 5 2주 반째 지금 계속 3,100에서 3,200 갇혀있는 형국이잖아요. 네. 근데 요때 그러면은 내릴 것 같이 하고 말아 올리고, 위로 또 띄울 것 같이 하고 다시 내리고, 오늘도 그런 패턴, 어제가 극심했고 오늘이 극심했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게, 이 있는 거 사이에서 계속 순환매가 도니까 이 사이에 올라간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삼성전자 요때 올라왔어요. 이것도 하이닉스를 빼고 또 올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또 옆에 거 빼서 이거 넣고 이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포트에 5개 종목 중에서 3개는 마이너스고 2개는 플러스야. 그 다음날 열어보면 2개는 마이너스고 3개는 플러스야. 그러니까 종합 포트는 계속 약간 대세주들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횡보하는 듯한 움직임. 그래서 뭔가 그러면 내가 따라잡아 볼까 하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해도 사실 이거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중장기의 애들은 그냥 약간 횡보하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해서 그런 게 어렵지 않나. 특히나 이제 대세주는 조금 힘을 못 받는 듯한 경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하창호 본부장님은 추세적으로 안 깼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지금 뭐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왜 그러냐면은 방금 이거 이제 위에 올라온 거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바로 직전,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움직임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때도 똑같았거든요. 이때도 이렇게 안 가는 듯하고 불안하고, 이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요때도 조방변이 좀 조정이 많이 나왔었어요. 나오고 이제 다른 것도 안 가던 거 막 가고 했을 텐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 이틀 3, 4일 만에 그냥 뚫어버려가지고 신고가 갱신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흐름이 여기일 수도 있는 거죠. 요런 상황. 왜냐면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분명 대외 변수는 지금 부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긍정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네. 아직은 우리가 관세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오픈을 안 해봤잖아요. 만약에라도 뭐 아까 이제 오전에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미국은 명분을 얻고 일본은 실리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실리를 찾고 명분을 잘 줬어요. 네. 트럼프가 막 트윗에다가 뭐 이제 트루스 소셜에다가 뭐 한국 뭐 해서 잘 됐다 막 해가지고 막 엄청 막 이렇게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저는 2, 3%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2, 3%가 더 올라간다 치면 어쨌든 그것도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박스권이라서 물론 조심하고 우리가 미리 어떻게 깨지게 됐을 때 대응을 해보는 거를 고민하는 건 너무 좋은 자세지만, 안 깼을 때 선제적으로 던질 필요는 없다. 그 얘기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2600 깨고 뚫고 나서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상방을 잘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대신에 하방을 정해놓고 요거 안 깨지면 그냥 홀딩, 안 깨지면 홀딩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왜 그러냐면은, 상방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하방도 마찬가지. 떨어질 때도 요 정도 많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게 턴을 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곡 꼭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 생각보다는 그냥 시장의 플로우를 더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만 잘 정해 놓으시고 거기가 안 깨지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긴 하시되 그게 안 깨지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무의미하다. 왜냐면 이러다가 뭐 내일 만약 2% 올랐다 그러면은 당장 다 환호하는 자세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네. 어떠세요? 지금 뭐 동력을 잃고 있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디테일. 것보다는 이미 85% 들어가 있잖아요. 현금 15% 있고 예를 들어서 10% 그럼 갖고 계세요. 경계하라 그랬지 15% 20%다 쓰지 말라 그래. 올라갈 때 쓰지 말라 그랬지. 예. 그럼 85% 갖고 있는 걸 내가 팔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빠졌을 때 살려면은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오늘 어제 그렇게 할 때 올라갈 때 사지 말라고 대봐.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칠할 때 뭐라냐면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리포트 나오고 저기 뭐 실적 나오고 나왔을 때 임프레시브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오늘 3% 올라갈 때 막 쫓아갈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네. 또 흥분해서 또 새로운 게 안 나오면요 주가는 일단 멈춥니다. 멈출 거 아는데 거기다가 올라갈 것으로 있는 현금을 쓰면은 그게 또 물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 투자한 거는 즐기세요. 즐기는데 경계감을 갖고 즐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력이 상실 안 했죠. 우리 지금 관세가 지금 뭐 우리가 나가리 났나요?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노이즈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노이즈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각자 알아서 하는 몫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이라도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도 뭐 블룸버그 보니까 4천억 불 투자하라며 힌트 줬잖아요. 미국이 일본은 5,500불, 우리는 4천억 불,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까 4천억 불이 누구 집 A 이름 장난감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주면은 관세 내려가겠지. 안 내려가겠어요? 4천억 불 투자한데도 불구하고 관세가 안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진짜 큰일이지. 그 시나리오를 내가 갖고 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팔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힌트를 줬기 때문에 근데 부담스러울 정도 우리가 뭐 액션을 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거에서 바로 따라갈 것처럼 하다가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something wrong 됐을 때 확률에 대처하는 거는 내가 얼마 정도 포지셔닝을 언제 들어가냐 이걸로 좌지우지하는 거다. 그거를 조심하자는 게 제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동력 상실했느냐? 아직 모르죠.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 우리 상법도 뭐 자사주 소각을 뭐 3년을 하려고 그랬다. 6개월 하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눈치 보고. 이것도 이거 관세 맞는 게 맞아? 20%? 아니면 우리도 15% 해야 되니까 무조건 일단 주자. 일단 명분을 세워주자. 이렇게 할지 시각각으로 정부에서도 정신이 없을걸요? 예.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건 알 수는 없지만은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마지막 남아있는 현금을 빨리 쓰려고 안달복달하지 말자. 제 말씀 포인트가 다르다. 그건 난 다르다. 동력은 상실하지 않았으니까 이 정도로 버틴 거죠. 상실했으면 이미 빠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민트 관세 궁금해요? 관세 궁금해요. 다시 말해봐요. 관세 궁금해요. 관세 궁금하죠? 네. 그럼 관세 갑니다. 관세 가요. 아니 시장 자체가 약간 관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긴장 상태가 좀 팽배한 것 같아서 관세 이야기를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드릴까요? 아니, 이거 말씀하세요. 충전기요? 네, 충전기. 핸드폰 좀 그만하세요. 예. 방송인데. 예, 알겠습니다. 관세 일단 갈게요. 네, 하세요. 예.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몇 시간 전에 나온 얘기예요. 오늘 일단 오프닝 벨 할 때 한국이랑 미국이랑 관세 협상하는 게 나가리가 났어요. 일단은. 네. 예, 그래서 공전이라는 워딩을 써서 언론들이 그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도가 나왔는데 한국이 관세 인하를 위해서 미국 현지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548조 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4천억 달러 정도 너네 해! 라는 걸로 제안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블룸버그 통신발이거든요. 네. 블룸버그 통신이 요 기사예요. 근데 이거 내가 지금 돈을 안 내가지고 접속은 안 되고 자동차 관세 인하 위해서 미국 투자를 공약하는 거를 검토한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뭐 공장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거를 공약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네. 보면은 일본 벤치마킹 하는 거를 좀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의 목표와 그리고 그 프로세스도 일본이 해왔던 과정을 좀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요거다.
요 내용을 지금 써놓은 게 요겁니다. 블룸버그가 뭐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소식통 중 하나가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입니다. 네. 러트닉이 한국이 미국에 4천억 달러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워싱턴과 일본은 이 15%로 관세를 인하하는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니까 너네는 그러면 4천억 달러 정도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일본이 보잉 항공기, 쌀, 농산물 요거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한다. 한국이 일본과 유사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일본한테 자동차 쪽에서 너네 일본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약간 요럴 리스크가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요게 블룸버그 통신 내용이고.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요 정도 지금 안이 나온 요 정도 사안이면 그래도 두 분이 생각할 때 시장은 용납하고 더 상승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냐. 요게 좀 궁금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저는 그 개인적으로 15%가 안 되면은 시장 빠질 것 같아요. 15%가 되면 시장은 올라갑니까, 그럼? 네. 왜냐하면 미국도 일본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좋았기 때문에 예. 같은 퍼센테이지면은 우리나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2에서 3% 정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미스하면은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스하면은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럼 오케이. 8월 1일이 넘어가기 전에 협상이 타결된다고 보십니까? 왜냐면 그것도 시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8월 1일에 매우 가까워졌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어. 이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다 하면서 패닉셀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조치를 취하자라는 매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건 진짜 사람마다 생각이 완전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패닉셀까지는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뭔가 미룬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일정이 있어서 미룬 거고 그리고 어쨌든 규모도 일본보다 적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한테는 조금 더 우호적인 스탠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땐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선은 특히나 그렇고 그다음에 변압기 쪽도 그렇고 뭐 사실 우리나라한테 의존해야 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나왔고 정부 아까 대통령이 뭐라도 어떻게든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도 나온 게 있어요. 예. 좀 표현이 자극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건 기사니까 그건 좀 논외로 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러한 의지의 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구를 했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면은 문제가 생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일정이 좀 미국의 일정에 따라서 밀린 건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물론 부정론자가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단기간에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협상이 잘 됐다. 이제 잘 됐다라는 표현은 큰 노이즈 없이 어쨌든 결론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미국은 트럼프는 일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한테 뭔가를 주면 되게 쿨하게 뭔가 해주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모를까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이 갑자기 패닉셀 한다고 생각하는 거를 제가 생각을 방금 해봤는데 좀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방금 딱 생각을 해보니까 하창원 본부장님은 추세가 안 깨졌다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만약에 협상이 지금 채팅창 지금 난리 났거든. 협상이 잘 된다 안 된다 뭐가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의견이 정말 5천만 국민이 있으면 5천만의 생각이 다 달라. 다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세가 어쩔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셀이 조금 나와서 하창원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그 기준 그러니까 추세 요게 깼다고 판단이 되면 나는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가 아니면 관세가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매도는 가짜다라고 생각해서 버텨야 되는가? 팔아야죠. 그 기준을 세우는 거는 제가 왜 기준을 시장이 좋을 때 세우냐면은 그때가 제일 이성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시장의 분위기에서 이 가격이 이탈이 안 된다는 거는 추세가 깨지는 게 아니야 라고 본인이 가장 합리적이고 불안감이 없을 때 계좌가 불어나서 행복한 돼지일 때 이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판단이 됐을 때는 지켜야죠. 일단 현금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상황이 좋아져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그 현금을 그만큼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할 거면은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없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기준점을 잡는 이유는 그래서 기준을 신중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냥 뭐 하루 지나서 이거 팔아야겠다. 저는 한번 기준을 세우면 잘 안 바꾸는 편이에요. 뭐 이제 생각보다 되게 안 바꾸는 편이고 예. 뭐 오랫동안 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집이 좀 셉니다. 잘 안 바꾸는데 그 기준을 세울 때는 저는 대충 세우지는 않아요. 제 나름대로는 다양한 복합한 계산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세운 기준은 이탈되면 저는 바로 파는 편이에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하면은. 지키려고 한다. 네, 오케이. 그래서 그걸 안 할 거면 할 이유가 없어서 네, 일단 저는 대응 이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 현금을 그때 가서 쓰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되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왜요? 양현석 이 형님은 매일 방송이 똑같냐? 아니 오늘 YG 주가 어떻게 됐어? 매일매일 달라요. YG 오늘 주가 내렸네. 양현석 형님. 예. 주가 관리하세요 형님. 아니 매일 똑같이 하는 방송인데 그럼 매일 비슷하지 그러면 근데 조금씩 매일 또 달라? 조금씩 어떻게 가족 오락관 형식으로 해 그러면? 고요 속의 외침처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양현석님 네. 좋은 고견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도 똑같은 관세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과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래서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정부가 예상한 게 1,0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4배잖아요. 이걸 우리가 감당을 해낼 수 있는지? 협의를 하겠지. 네, 4천억 달러 다 것도 받아달라 껴서 한번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이게 이제 한꺼번에 올해 1년 내로 5,500억 달러 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망하겠죠. 5,500억 달러인데 일본이 대미 흑자가 얼마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660억 달러인가 680억 달러인가 그래요. 어. 지금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하고 660억 달러 대미 흑자를 내고 있다고. 네. 미국 입장에 적자를 보고 있는 거지. 우리는 얼마 정도 흑자를 내고 있을까요? 몰라요. 거의 똑같습니다. 10억, 20억 달러 차고. 우리도 7위 8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대미 적자, 우리 흑자 보는 거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일본은 지금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다른 거 다 빼놓고 4,000억 달러 요구하는 거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대미에 봤을 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타당해요. 미국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0억 달러 얘기했잖아요. CR도 안 맥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4,000억 달러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공식적인 아니지만 1,000억 달러 얘기하면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중간에서 끊어요. 근데 내 말이 그만이잖아. 1,500억에서 끊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하고 일본하고 대미 흑자가 차가 있어갖고 걔네가 660억, 우리가 330억 달러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다며. 물론 우리가 미국이 일본이 못 갖고 있는 게 있죠. 조선도 일본보다 강하고 반도체도 HBM은 일본은 없으니까 우리가 레버리지가 일본보다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일본이 5,500 달러 했는데 우리가 1,500 달러, 2,000억 달러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아마 관세 많이 못 내려갈걸요? 여기서 조금 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양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실상은 원래 대미 투자 항상 1위 했던 5년 연속, 6년 연속 1위 했던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5,500억 달러가 엄청 큰 것 같지만 일본은 원래 4,500억 달러, 4,800억 달러를 안 그래도 하고 있었어. 거기서 플러스해서 몇백억을 더 얹어준 거야. 그럴 뿐인 거야. 근데 우리한테 너네가 흑자를 같이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을 맞춰서 돈을 쏟아부어라. 그리고 그것도 일본이 투자해서 또 일본이 잘하면 일본이 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추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하느냐가 또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지네 마음이죠. 미국 마음? 그런 마음이지. 아까 어저께 했잖아요. 퀴드 프로코 할 때 퀴드 프로코가 something for something인데 주고받고인데 주고받고가 이퀄하고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걔네 입장에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터프하다는 거. 터프하니까 그 대통령도 이재용 다 불러가지고 내일인가 미팅한다면서요. 갑작스럽게 또. 그러니까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가는 건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4천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적정한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지. 아까 보는 얘기하면 1% 3% 올라갈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오늘 1% 빠진 거잖아요. 오늘 아까 최고일 때 얼마였어요? 1점 몇 프로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1% 빠진 거니까 1% 빠진 거 원복하고 기대 심리하면은 2%. 그러니까 지금 레벨에서 2% 올라가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관세가 15% 근처 되는데 2%도 안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것 때문에 막 빠지겠지. 뭐 저기 상법이고 이런 거니까 당연히 2% 여기서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17.5% 나오고 15% 나오잖아. 걔네가 15%고 17.5잖아요. 2.5% 차이도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거 아닌데 찝찝해서 주가 상승력이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뭐 도망가자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도 네. 분명히 올라갔다가 다시 옆으로 오고 뭐 재고 매집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인이 말씀대로 15% 딱 맞춰서 나가야 돼. 그거가 우리 입장에서 그게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양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맞춰 주지 않으면은 15% 된다고 장담은 못 한다. 기대는 하지 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15 정도는 나와야 그게 똔똔이다. 그게 똔똔인 거죠. 오늘 빠진 거 하다가 더하면 2%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내용 좋은데 왜 뭐라 그러지? 네가 말이 제일 많다고 나한테. 아니 나도 죄송합니다. 네. 말 잘 들어요. 단추도 단추 잠그고. 잠궜잖아. 네. 네, 단추 잠궜잖아. 네, 그리고 됐잖아. 오늘 조방은 묻지 말래. 뭘? 조방은. 조방은 안 또할 궁금해. 나 거지? 관세만 하고 있었잖아. 또 할 거지라고 조방은 하시네요. 나는 안 한다고.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아니 뭐 상승 섹터 보면서 이야기하죠. 내시니까 네. 벌써. 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한번 하고 갈까요? 한번 털고 갈게요. 그러면 네. 나 이거 뭐라 그러지 마요. 네. 주스. 네, 주스 마시고 있거든요. 이거 당근 주스. 진짜 맛있어요. 네, 요거는 뭐냐면 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제가 건강식품으로 어마어마한 것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요거 딱 팔고 입 닫을게요. 요것만 사주세요. 예, 오늘 한가인 씨가 한가인 씨 진짜 네, 여기 계시네요. 여기. 진짜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네. 건강의 비결은 코코넛 워터. 예, 저 건강해 보이잖아. 와, 눈이 어쩜 저렇게 커? 저 주스 먹어서 저렇지. 아오. 예. 주스, 코코넛 워터 이렇게 지금 팔고 있습니다. 똑똑한 엄마들의 원픽. 네, 코코넛 예. 주스, 당근 주스 맞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팔고 있습니다. 코코넛 1리터 6팩 그리고 당근 주스 요거 한번 들어주세요. 코코넛 1리터 6팩 그리고 당근 주스 1리터 2팩 이렇게 해가지고 8팩 가져가시는 거고요. 원래 51,700원이에요. 원래 비싸요. 그냥 한가인 씨가 먹는 거잖아요. 한가인 씨가. 예. 근데 저희가 요거 8팩 해서 29,800원. 오, 진짜 싸다. 진짜 거저예요. 와. 물보다 싸. 진짜 싸. 네, 훨씬 싸지. 저는 근데 이게 무게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민준 씨가 홀짝홀짝 다 먹어가지고 없어요. 너무 가벼워. 제가 다 마셨습니다. 그만큼 맛있다는 거. 예, 오늘 2리터 마셨습니다. 방광이 터질 것 같아요. 예, 100% 천연 코코넛 워터고요. 무첨가 무설탕, 당근 주스까지 드립니다. 여름철에 수분 보충, 영양소까지 같이 보충해야 됩니다. 건강 간식으로 딱 우리 가족 딱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유니프 한가인 코코넛 워터 당근 주스 세트 유통기한이 조금 타이트하네요. 당근이 2025년 10월인데 3개월 안에 저거 안 먹으면 사실상 안 먹는다고 봐야 돼요. 그죠. 예, 2주 안에 안 먹으면 버리세요. 다 먹어요. 예, 예. 분명 다 먹어.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귀 막으시고 남성분들만 몰래 들으세요. 몰래. 또 진행 빨리 하라네. 네, 요것만 빨리 할게. 건강식품. 풀업 373 남성 활력 기능식품입니다. 혀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사르르르 녹는 필름형인데요. 예, 저렇게 373이 있대요. 373. 저거를 혀에다가 딱 녹여가지고 쫙 온몸으로 다이렉트로 퍼지는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 경구 알약으로 먹으면은 이게 효과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지. 바로 주식으로 치면 레버리지 같은 거지. 어허. 두 배, 급등주. 세 배. 그렇지. 예. 그래서 요 남성 활력 기능식품 45매에 59,000원. 저희가 59,000원에 드립니다. 2+1이고요. 금불환이라 불린 귀한 악재 373을 사용해서 한 번 심으면 10년간 못 심는 우와. 희귀 작물. 고순도 사포닌 87.6% 함유, 인삼 대비 2배입니다. 인삼 대비 2배 이상 높은 사포닌 함량, 남성 활력, 지구력, 혈행 개선에 효과적, 무부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2개, 요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세요. 건강. 자, 끝.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고요. 링크 따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이제 상승 섹터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상승 섹터는 오늘 2차전지가 주도했고요. 나머지 뭐 조방원, 바이오 이렇게 좋았습니다. 민트 궁금한 거?
오호, 저는 오늘도 원전이 너무 잘 가더라고요. 원전에 대해서 부모님이 항상 좋은 의견 주시니까 이거 여쭤볼까요? 네, 그 어제랑 똑같은 이슈예요. 그 AI 데이터 센터 붐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어제 미국장 마감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분위기가 좋았던 거고요. 네. 그 상태로 이제 미국장에서 엄청 좋았어요, 주가가. 그래서 오늘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좀 이어졌고요. 또 대표적으로 지버노바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거의 14%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스터빈 쪽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뭐 또 뉴스케일 파워도 장중 막 14%인가 올라갔었고 뭐 마감이 한 8% 정도 됐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꽤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AI 액션 플랜 또 얘기하면서 데이터 센터 또 구축이 빨라질 수 있는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오늘 원전주들이 상당히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알아봤고요. 오늘 2차 전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유일하게 고점이 이제 뭐라 그래 종가가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 그리고 다른 2차 전지주 앞으로가 중요하죠. 이제 계속 갈 수 있느냐 김장을 본부장님. 에너지 솔루션은 그거 아침에 나온 특허 이슈라고. 예, 특허 큰거 소송 같다고. 승소. 예, 그 이슈가 컸다고 보여지고요. 간밤에 미국 쪽은 그 오히려 리튬 가격이 빠져서 오히려 빠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이하게 반대로 가는 케이스였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근데 저는 80조가 훨씬 넘어서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닌데 실적이나 이런 흐름상 이게 90조를 넘을 정도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틀렸죠. 80조 정도 보통 애널리스트도 저도 그렇고 그래 80조까지는 언제든 갈 수 있지. 70조 초반에서는 트레이딩. 근데 트레이딩을 지금 범위를 오버슈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뭐 탄력이 좋으니까 좀 더 갈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입니다. 뭐 LG 화학이 LG 엔솔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LG 화학 자체 본업도 있으니까 그 비싸지 않다고 느껴지면 살 수 있는 거고요. SDI는 워낙 많이 빠져서 상대적으로 업사이드가 아주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렇게 보입니다. 에코프로나 이런 거는 안 넣으신 거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나 보죠. 에코프로나 이런 쪽은. 네. LG엔솔이 주인공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 그렇습니다. 보노님도 저 중에서 하나 본인이 꼭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바이오의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좀 한동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만 쪽도 되게 좋았었는데 예. 비만은 좀 차익이 나왔고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한 8, 90% 올랐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차익이 나올 만하고요. 신약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신약이라기보다는 좀 기술 수출에 많이 영향이 있죠.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조만간 이제 데이터를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파이프라인이 되게 큽니다. 엄청 금액이 커요. 금액이 크고 그다음 기술 수출에서 돈을 받으면 이제 펀더 자체가 바뀌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게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그다음에 알티오젠 이런 네.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들 안에서만 의사결정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나 뭐 약가인하나 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제조하는 쪽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삼바는 실적은 뭐 워낙 탄탄하고 전망치도 좋고 뭐 앞으로 공장 늘어나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넘버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삼바만 하셔도 돼요. 네, 자리가 나쁘진 않아서 그래서 뭐 바이오는 어쨌든 국채 입찰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뭐 10년물, 20년물, 30년물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채권 매력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입찰 결과에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금리나 스탠스가 높아지게 되면 뭐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고 미국 기업들도 특히나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업체들이 다 좋았어요. 뭐 다나오나 뭐 이런 애들까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장에서도 바이오가 좀 토픽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현 시점이라서 바이오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하루 이틀 갑자기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반기나 내년까지 좀 끌고 가볼 때는 그래도 좀 주력하게 보셔야 되는 산업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그 뭐 하나오션 오른 거 하지 말라고 조선? 아니 또 물을 거지 맨날 똑같다고 하니까 방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방 네. 원은 죽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거 오늘 좀 다르게 갑니다. 건설기계
건설기계? 예, HD 현대건설기계 13.7%. 요거는 뭐 윗꼬리가 조금밖에 안 달렸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 요것도 17% 상승에 13%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 요거 어쨌든 좀 비슷하니까 HD 현대건설기계는 이제 실적에서 저기 뭐 중국 쪽은 살짝 일회성 비용으로 좀 안 좋았는데 쉬는 것가? 예, 쉬는 것. 저기 뭐냐 앞으로도 중국 수요랑 인도 수요 신흥 시장에서도 계속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뭐 그리고 저기 뭐야 선진 시장 영국, 이탈리아 뭐 이런 데서도 점진적인 반등 흐름이 나타나며 글로벌 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기계의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두 분 중에서? 건설기계는 예전에 한번 급등 나올 때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제가 계절성으로 7월 달까지는 좀 강할 수 있다. 왜냐면 요거 차트를 보여드리면 7월이면 지금이네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제가 그때 이제 합병 얘기도 말씀을 같이 드리긴 했었는데 예. 연간으로 보시면 2년 텀대로 6월 7월 달 보세요. 6월 7월 달 쪽이 되게 세요. 6월 7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뭐 현대건설기계 2년 텀으로 다 그랬어요. 이제 상반기에 강하고 하반기로 가면서 눌리는 흐름들이 원래 건설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올타임 하이인데 중국이 끼면 항상 상반기만 좋고 하반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건설기계나 뭐 이제 HD 현대인프라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네 둘은 그 합병 이슈 있어요. 합병 이슈. 그래서 그거 있을 때까지는 좀 강할 거고요. 오늘 실적 뭐 둘 다 무난하게 잘 나와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주가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더 먹을 모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합병 이슈로 인해서 단기 랠리가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얘네가 계절성이 안 타는 업종은 아닙니다. 이거 예전부터 이제 중국에 특히나 매출 비중이 높았을 때부터 건설기계 보셨던 분들은 이게 계절성이 있는 산업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건설기계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계적성을 탈 확률이 높아서 요번에 이제 뭐 7월 뭐 늦게 가도 8월 초까지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예. 그 이상 갔을 때는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도 오늘 상승 섹터 중에서 저 중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예. 저는 좀 봤던 거를 저번에 설명 한번 드리려 했는데 다 들었나 안 들었나 기억이 안 나요. 예. 그 EPC 업체 중에서 어떤 거요?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 옛날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 예, E&A가 옛날에 엔지니어링 같은 맞아요. 거예요. 저희 상일동에 있어요. 건물이. 저희 집 옆에 있었어요. 강동구 상일동. 그쪽에 있어요? 예, 상일역 옆에. 아이고, 상일역가 중요한 거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쨌든 엔지니어링, E&A. 이거는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순수한 EPC가 EPC 설명하면 어렵죠.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일괄적인데 그건데 하반기에 모멘텀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그룹 발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삼성 이재용 그거 하고 나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평택 그것들이 E&A한테 올 거거든요. 그게 하반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도움이 안 됐던 그 사우디 그 프로젝트가 빠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의 숫자가 괜찮게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다른 거 뭐 현대건설도 가고 뭐 또 두산 뭐 이렇게 가고 저도 하니까 좀 어텐션이 상대적으로 조용히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도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모멘텀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PER 한 8배, 9배 안 되고요. 네. 북밸류 1배인데 ROE가 13% 나오고 성장성이 상반기까지 안 좋았는데 하반기도 붙으면은 이거는 수급만 그렇게 이상하지 않으면은 좀 더 목표 주가 잘 보시면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아까 건설 기계 EPC 개념 아까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눈에 띄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우리 LG엔솔은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철강이나 2차 전지가 다 중국에서 이제 감산 내지는 뭐 구조조정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난립한 업체들 다 살려줬다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확실히 잡아서 중국이 이제 국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가는 것 같아서 철강이나 그런 쪽도 좀 더
좀 랠리나 아니면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 사이클주. 네네. 중국이 이제 그렇게 디플레이션을 하면 안 되겠다. 뭐 낮은 가격을 팔아 제끼고 뭐 적자 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이게 철강, 뭐 태양광 이제 2차 전지까지 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미국한테 제재도 받으니까 그런 건 우리한테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고 이미 주가가 좀 반영이 돼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더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락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하락은 뭐 게임, 엔터 컨텐츠, 뭐 음식료 뭐 이런 쪽들이 빠졌는데 퍼센테이지가 막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그냥 깨작깨작씩 빠졌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까요? 증권. 과연 적정 밸류는 어디까지인가? 어디서 팔아야 되고 어디서 사야 되는가? 요거 좀 궁금한데 일단 화면 보여주시면 저기 들어있는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뭐 한국금융지주 뭐 등등 차트가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NH투자증권이 요 차트 보이시죠? 이게 지금 23,500원 찍고 계속 음봉을 계속 떨어져. 미래에셋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신영이도 떨어졌나? 신영이는 더 떨어졌을 거야 아마. 신영증권, 교보증권도 있네. 교보. 네. 와, 이거 보여요? 똑같네 다. 보여? 네. 네, 이미 벌써 이렇게 떨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뭐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보유자의 입장 그리고 신규 매수의 입장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창원 본부장님. 저는 일단은 뭐 애널리스트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매수 의견 하향 조정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저는 좀 대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런 상태에서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매매를 되게 많이 하신 분들도 쉽지 않은 차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몇 마디로 정리하기엔 전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목표 주가 상향을 외치고 막 가격 빵빵 올리던 증권사들도 좀 약간 손을 놓는 분위기라서 네. 일단 그거가 바뀌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어쨌든 대주주 양도세,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그거에 대해서 단독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뭐 배당은 처음에는 초안은 좋은데 갈수록 조금 더 허들을 높여서 혜택을 좀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를 다시 되돌리려고 한다. 이런 비난들이 좀 꽤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해결이 되거나 혹은 정부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증시 상당히 좀 제한될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런 걸 더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정부가 어떻게 할지 어떤 발표를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것도 아직 얘기만 나온 거지 무조건 한다. 일단 기존은 약간 한다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픽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어쨌든 투자자들이 이제 증권주를 선택을 할 건지 말 건지, 왜냐면 지금 다른 쪽들도 돈이 갈 데가 많으니까 좀 고민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이 다 수익이시니까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나 손실이지 뭐 원래부터 배당 세팅하고 갖고 계셨던 분도 아직도 몇 배씩 수익이거든요. 뭐 저 정도 떨어진 걸로는 뭐 기별도 안 오죠.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이 고래들이 뱉느냐 안 뱉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조가 정부 기조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들이 뱉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물량들이 나오면 단기 납부가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신규 매수는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컨셉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 지금. 뭐요? 게임하지 마시고. 게임 예. 그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그러면은 이 돈들이 정책 모멘텀으로 붙을 것이냐, 아니면은 대중 무슨 뭐 저거 뭐야 바이오나 아니면 저 하이브래 YG나 이런 엔터 쪽으로 컨텐츠나 일로 붙을 것이냐. 그래서 약간 관세가 잘 될 것 같을 때 시나리오, 안 될 것 같을 때 시나리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가 갈 것이냐에 대한 선택, 요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주 내려왔는데 관세가 좀 이상하다? 근데 뭐 민주당에서 또 저기 뭐야 증시부양책 뭐 이런 거 한다? 이러면은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근데 관세가 안 따라주는데 그게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증권은 그래도 다르지 않아? 부양책이 쓰면 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건 별도 관세랑 있을 수 상관없지. 있지. 별도 있을 수 있지. 그래요? 투심이 사라져도?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래가 그래서 늘지가 않으면 덜 가겠죠. 네. 원래 지수가 올라가면 거래가 늘고 그 증권 이제 혜택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관세가 또 옆으로 이렇게 견드러져 가지고 거래 분위기를 낮춰주면은 생각보다 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관세가 이슈가 있어도 정부에서 부양책이 나오면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논리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시장은 관세랑 로컬 이슈 중에서 로컬에 손을 들어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로컬 이슈가 강해지는 우리가 봤을 때 오 이런 정책을 해준다고라는 어떠한 그런 정책이 나오면 아마 이번에도 로컬로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근거 없이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미 관세가 사실은 되게 안 좋게까지도 약 얘기가 나왔잖아요. 막 브라질 50%막 이거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완전 지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유럽이랑 일본까지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더라도 조금 덜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그게 아니면 애초에 환율이 떨어지질 않을 거예요. 환율도 네.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컬 이슈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뒤집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저 하락 섹터 중에 하시고 싶은 섹터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시죠. 특별히 특별히 뭐 게임 엔터 음식료 콘텐츠. 아주 많이 빠진 것도 음식료? 아니니까. 네. 음식료 좋아하시잖아요. 삼양 S&D 뭐 특별히 없어요? 이슈는 없어요. 예. 게임 집과 없어요? 예, 때림도 별로 없고. 컨텐츠 예. 없어요? 증권 정도만 의미가 있죠. 계속 빠지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NH투자증권은 또 무슨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또 그렇게 나왔대? NH가 맞아요? NH투자증권 NH 압수수색할 게 뭐 있지? 아까 보니까 뭐 나오는데요? 보세요. 뭐 NH가 금융위원회에서 투자증권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 포착. 뭐 특검이랑은 완전 다르게. 특검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다른 겁니다. 다른 이유로. 예. 그냥 개별적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증권회사들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혹시 센티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검이 좀 보고 있는. 예, NH 포함해서 몇 개 증권사.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징주는 네. 3바 목표 주가 상향 나온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각각의 데이터들 뭐 좀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좋은 종목군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종목군들 그런 것들이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S&T 에너지 아까 인프라코어는 했고 엔솔 거의 대부분 다뤘던 거네요. CS 윈드 뭐 이런 거는 아침에 우리 했었고. 제약바이오, ABL바이오 말씀해 주셨고 네. 하이닉스는 지금 요거 끝나고 나서 네. 김장현 본부장님이 분석을 잘 해주실 거고 예. 아까 SK 스퀘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요거 이제 다 하고 나서 김장현 본부장님 단독으로 좀 시간을 드릴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징주까지 알아봤고요. 오늘 두 분의 한마디 할까요? 자 하창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 어떤 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요거 들고 왔어요. 이거 7월 18일에 했었던 건데요. 기억나시죠? 그때도 지지지직 하면서 했는데 2차 전, 그러니까 두 번째 2차 전 인가해서 지, 예. 2차 전 지직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차 있을까요? 3차로 가면 안 돼요. 3차 안 돼요? 3차 안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2차 전지의 오늘 전진. 예. 2차 전지의 전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오늘 한마디는 특별히 한 건 없고 그냥 오케이 이걸 할게요. 네. 페이지 23페이지. 네. 에릭 테토스 테토남 테토니아 요즘 유행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예, 에릭인지 제가 모르... 테토남. 이게 아마 2000년 전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 사람인 것 같은데. 테토남. 테토남. 테토스 테토남. 예, 웃죠. 예. 알았어. 예. 예. No great thing is created suddenly라는 suddenly. 뭐든지 우리가 급하게 suddenly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게 급하게 일어난 게 한 큐에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결코 갑자기 일어나질 않는다. 특히 큰 웨이브, 위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박스피라고 하잖아요. 네. 언제 2000을 처음 돌파한 것 같아요? 2000을 처음 돌파한 거요? 2000년대?
그치 2000년대, 2007년도 거예요. 2007년이었죠. 그러다- 그때 막 박수치고 난리났거든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았어요. 예. 그 금융위기 만나갖고 맞아요. 890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죠. 2년도 안 돼서. 예. 그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어느 순간에. 근데 2010년부터 2020년, 19년까지 계속 1800에서 2300 여기서 왔다 갔다 박스권을 한 거 아니에요? 10여 년. 시작은 16년 됐고 우리 18년 됐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그걸 완전히 돌파해서 이제 2,300 보는 사람 없잖아. 네.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2,500, 600 그렇게 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박스피를 돌파했어요. 그럼 그레이팅이 이제 형성된 건데 이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노력과 비난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벗어났어요. 그럼 벗어났으면 2003년 됐는데 이게 여기서 또 바로 오히려 수직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희망하는 거하고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선 치더라도. 그 우리의 20년 동안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위를 향해서 가는 와중에 분명히 이해관계하고 의견, 이견이 많아서 이게 추진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외국계에서 우리나라 돈 벌어먹기 위해서 4천, 5천 부르고 난리 치는데 그 5천 부르는 게 않았지만 그게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진짜 위대한 길은 결코 갑작스럽게 한 큐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향은 같더라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 시장이 초반에 좋았다가 이제 마감 갈수록 조금 줄어든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하이닉스와 네. 반도체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일단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하이닉스 오늘 실적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9조 2천억.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와. 예. 그래서 시장 전망치도 웃돌았고 네. AI용 메모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하반기는 그럼 어떠냐? 성장세 지속된다. HBM은 2배 성장한다. 이야. 사장님이 직접 말을 했는데 네. 송현종 SK 하이닉스 사장님, 내년 수요 가시성이 확보된 HBM 등 주요 제품은 올해 일부 선제적인 투자를 집행하겠다. AI가 요구하는 최고의 품질, 성능 이런 거 제품 출시해서 이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 성장하겠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주가에 대한 움직임까지 같이 평가를 해주신다면. 일단 하이닉스의 펀더멘트, 기술력이나 어떤 고객과의 이슈, 임박한 가격 내고에서의 변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내용 자체는 그냥 괜찮았어요. 크게 문제가 될 거 없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 장이 좋았으면 아까 오전 그걸 유지했을 수도 같아요. 외국인의 포지셔닝은 아마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가 1차적인 거고요. 그런데 임프레시브 하지는 않았어요. 임프레시브. 제가 아까 아전했을 때 3% 올라갈 때 이거 5% 6% 간다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라고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레이트 넘버인데 2분기가 워낙 그레이트 넘버라서 3분기는 더 추가적인 상승, 이익의 상승은 제한적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디램 같은 경우가 전분기 대비했을 때 20몇 % 증가됐거든요. 개수가. 네. 낸드는 예상보다 너무 많이 팔았어. 70%. 그래서 3분기 가이던스 자체가 한 자릿수 단짜리예요. 그래서 9조 2천 나오는데 이게 11조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이제 더 올라가는 건 수그러드는데 지금 뭐가 있죠? 지금 저기 하이닉스 바라볼 때 AI 수요가 이상하다고 해서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뭐 스타게이트 약간 잡음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다 좋고 유일하게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경쟁이 붙게 했을 때 내년에 오버서플라이 된다는 골드만삭스의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게 짓눌린 거잖아요. 그 오버서플라이에 대한 그 해결이나 아니면 커멘트가 아무리 빨라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되는 8월 하순에나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내년도 핵심 제품의 콜이라든지 그거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실제 하드 어떤 정황이나 그거는 빨라도요. 9월. 실제는 연말 정도 가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서플라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저 사장님이 아니고 누구 할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올라왔는데 이 모멘텀이 3분기 이 모멘텀이 더 세지는 않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임프레시브하지 않고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데 난 더 사진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그럼 사느냐? 만약 오버서플라이 컨셉은 삼성전자도 더 사는 거는 솔직히 저는 저해요. 그래서 아까 이런 거 신경 쓰이면은 미국에 있는 AI를 사든지 한국에 있는 저기 전력이나 다른 AI 인프라 사든지 이게 훨씬 실질적으로는 낫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뚜껑과 앞으로에 대한 비전이 열렸으니까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얼마까지 슈팅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오버합니까? 오늘의 실적을 판단했을 때 얼마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모멘트 확인되느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샘플을 줬으면은 그 이니셜 프로그레스에 대해서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9월에서 10월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소강입니다. 모멘텀은 특별히 새로운 거 없어요. 관세 어쩌고저쩌고 이거 딱 외부적인 얘기고요. 예. 그래서 빠지면 외국인들은 롱텀으로 보고 아까 펀더멘트 이상 없다 그랬으니까 빠지면 외국인은 또 너무 많이 살 거예요. 근데 갖고 계신 분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예. 다시 주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싶어요. 예. 돈 빌려 있어요? 있죠. 돈이야 있죠. 줄 거예요? 이자가 세서 그렇지. 얼마나? 30%. 법정 이자 얼마입니까? 법정이요? 17점 얼마잖아요. 17? 17. 근데 저는 이제 혼자 하는 거니까 네. 개개인은 그런 이자보다 더 높게 받죠. 34% 정도. 네? 수익을 더 많이 내면 됩니다. 예.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필요하면 언제나 말씀하세요. 자, 요거 이벤트 하나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삼프로TV와 하나증권 밥보다 투자 하나 시청자 질문 모집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프닝벨 끝나고 다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뒤에 아침엔 투자하고요. 아침엔 투자가 끝나면은 이제 밥보다 투자 하나 요거를 또 합니다. 네. 그래서 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질문을 정성껏 답변해 드리는데요. 실시간 댓글에 링크와 영상 하단의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질문 내용을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자세히 알고 싶은 종목, 궁금한 산업 트렌드, 나만을 위한 포트폴리오 상담 요런 것들 출연진들이 정성껏 방송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 질문 보내주시면 뭐 가는 게 있어요, 오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 매주 5분을 선정해서 네. 맛있는 점심 한 끼를 선물로 보내드린대요. 오, 좋다. 도시락, 교환권 뭐 등등 해가지고 네. 예, 이상한 거 뭐 삼각김밥 쪼가리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도 맛있는 점심 한 끼를 한 끼 오, 딱 좋다.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요것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PD님이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링크 네. 타고 들어가셔서 이벤트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조심하시고요. 내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입니다. 벌써 빠르죠? 금요일이야? 빠릅니다. 이야,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갑니다. 7월도 막 무더위 조심해야 돼. 너무 더워. 예, 빠릅니다. 다음 주면 또 8월입니다. 어휴. 예. 하는 건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또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